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인다입니다. 벌써 이제 또 2교시예요. 1교시에 이어서 계속 진행할게요. 근데 황해 법칙, 우리 황창규 KT 회장이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쭉 해보는 겁니다.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. 1교시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쿠로 회동, 이 자쿠로 회동이 상당히 또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는 공부도 참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히 했던 것 같아요. 이런 분들이 진짜 여러 명 있으면은 우리 삼성전자 날아다닐 것 같아. 날아다닐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삼성전자에 인물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. 일단은 그래요.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어서 할 건데, 그 혁신을 위한 그 리스크 테이킹이 이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데, 이게 뭐냐? 오너의 결단이다. 오너의 결단. 리스크 테이킹에 아주 중요한 거죠. 오너의 결단. 한때 그 반도체 왕국이었던 일본이 어느 순간 그 한국에 이제 맥없이 주저앉아 버려요. 맥없이 주저앉아. 그렇게 잘 나가던 그 일본이 결국 왜 그러냐? 그 일본 기업들은 한국에 비해서 약간 오너십이 부족하다. 오너십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. 그래서 황 전 회장은 자신이 느낀 그 이건희 회장의 그 통찰력에 대해서도 공유를 했습니다. 통찰력. 이 회장은 그 황 전 회장이 1989년이죠. 1989년에 삼성에 몸담게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. 장본인. 그 이 회장의 당시 한 명의 천재가 10만, 20만을 먹여 살린다. 그런 천재론에 따라 가지고 삼성은 그 글로벌 인재 확보에 나섰습니다.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보니까 그 진대재죠. 진대재 전 정보통신부 장관하고 그 황 전 회장과 같은 이런 걸출한 스타 CEO들이 이제 발굴이 되는 거야. 걸출한 사람들이 발굴이 되더라. 그래서 황 전 회장은 그 미국의 스탠퍼드대죠. 그 책임연구원하고 인텔의 그 자문 자리를 떠나가지고 이제 고국으로 이제 귀국을 합니다. 고국으로 귀국을 하는데 그 임원 제안도 거절하고 이제 부장직에서부터 근무를 시작한 것을 개인적인 그 리스크 테이킹 과정이었다고 이제 회고를 합니다. 대단하죠. 임원으로 갈 수 있는데 부장에서부터 근무를 시작했다. 그 처음부터 이제 관리자가 아닌 그 기술개발 부장으로 일한 3년은 그에게 아주 값진 경험이 됐다고 하네요. 그래서 그 황 전 회장이 이 회장의 그 통찰을 느꼈던 그런 특별한 순간은 인텔조차 적자로 고전했던 그 반도체 최대 불황기예요. 2001년입니다. 2001년. 2001년 그 당시에 이 회장이 상황이 어렵다고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은 그 후배들은 언제 1등 해보겠냐 막 질책하고 조단위 투자를 밀어붙였어. 조단위 투자를 밀어붙인 때입니다. 그래서 황 전 회장은 이 회장 동료에 힘입어 가지고 이제 반도체 공장 그 6라인까지 이제 지었고 이제 삼성을 떠났습니다. 그 이후로도 삼성전자는 반도체 투자를 지속했는데 최근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 방한시에 방문했던 그 평택 공장이 18번째 라인이에요. 18번째 라인이라는 거다. 참 대단합니다. 그래서 황 전 회장은 그 이 회장의 통찰이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위임을 해가지고 이제 경청을 합니다. 경청을 해가지고 혼자만의 이제 숙고 그리고 이제 정광석화 같은 단어를 이제 사용해가지고 결단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황 전 회장은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임이라고 생각한다. 위임이라고 생각한다. 위임받는 순간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효과는 아래 직원들로 이제 내려가는데 요즘 대기업 중 이와 반대로 전무가 부장 역할하는 기업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네요. 이것은 망하는 회사의 첫 번째 길이랍니다. 첫 번째 길이다. 그 직함에 맞는 일을 해야 하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니까. 그렇죠. 하여튼 황 전 회장은 그 2009년 삼성전자 그 기술총괄 사장을 끝으로 이제 삼성에서 이제 물러났습니다. 물러났고 삼성을 이제 떠난 지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삼성전자 그 반도체 그 황금기 초석을 다진 주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날 그 청중들로부터도 삼성전자 그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그 다양한 그런 궁금증들이 있을 거야. 궁금증들. 이런 궁금증들이 이제 제기가 됩니다. 제기됐고
그 황 전 회장 역시 본인의 경험에서 우려난 그런 꿀팁들, 이런 꿀팁들을 경계 없이 공유를 했다고 하네요. 엔지니어 출신인데, 엔지니어 출신인데 관리자로서의 과제는 어떻게 극복했는지에서부터 회사라면은 돈을 버는 게 중요할 텐데 당장 돈이 안 되는 기술 개발에 그 매달리는 부서는 어떻게 독려했는지 뭐 이런 것도 물어보겠죠. 그리고 종합반도체 회사로서의 삼성이 위탁 생산 등 그 결이 다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부딪히는 부분은 없는지 없을지 그런 것도 물어봤을 것 같고 1등 기업이 되고 난 다음에 롤 모델이 없는데 혁신 동인은 어디서 찾을지 심지어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들고 있어도 될지 이런 것도 물어봐요.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들고 있어야 하냐 뭐 이런 말도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황 전 사장은 먼저 다가가서 네트워킹이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. 네트워킹 자세 필요하다. 나와 별로 안 맞는다고 생각한 친구가 내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내 세상이 그만큼 넓어진다. 그 친구들한테 밥 좀 사라. 아주 중요한 얘기다. 밥 좀 사라. 응? 그리고 혁신 유도를 위한 그 R&D의 중요성도 줄곧 강조를 하더라고요. 자신의 삼성전자 그 사장이던 시절에 그 매해 매출의 한 10에서 한 15% 정도의 상당히 많은 그 자본을 그 R&D에다 이제 투입을 해요. 투입을 했는데 또 당시에는 당장 돈을 벌지 못했지만은 그 CTF 같은 그 미래 반도체 기술을 연구하는 부서는 최소한 B+ 이상의 고가를 담보해 줬다고 합니다. 그는 현재 그 삼성이 공략 중인 그 파운드리죠. 파운드리 시장에서 과반 이상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그 대만 TSMC 아성도 넘을 수 있을 것이다. 그렇게 자신을 해요. 황 전 회장은 삼성전자는 무에서 유도 만들었다. 무에서 유도 만들었다. 응? 위탁 생산은 없던 기술을 최초로 만들어내는 걸 업으로 하지 않아요. 수백, 수천 개 회사로부터 받은 설계를 얼만큼 생산 라인을 잘 쪼개서 뭐 운영하고 기술 마케팅 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뭐 TSMC도 충분히 극복할 산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.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네요. 보니까 없던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받은 설계 가지고 생산 라인 잘 쪼개서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. 아울러 자신도 삼성전자 주주다. 주주다. 주식은 팔지 않고 계속 갖고 있을 것이다. 그렇게 말해서 자중에 웃음을 자냈습니다. 우리 황창규 회장님도 삼성전자 주주랍니다. 일본을 꺾고 난 다음에 경영에서의 방향은 주로 고객사 등 그 CTO들에게서 힌트를 얻었다고 하네요. 그는 내가 만들어낼 그 반도체가 미래에 어떤 시스템에 어떤 모양새로 적용될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내 고객사의 CTO다. 그래서 부품사의 CEO라면은 통상 상대 그 회사 CEO나 구매 총괄을 만나는 게 관례였지만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이제 밝혔습니다. 이날 그 강연 시간에 버금갈 만큼의 질문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 데다가 황 전 회장이 비기가 쏟아진 덕에 강의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는 학생들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황 전 회장은 남은 6차례의 강연 동안에 뭐 파괴적인 혁신, 미래의 예측, 기술의 선점, 뭐 위기의 대응, 융합의 실천, 그리고 혁신을 이루는 경영제 자세를 주제로 이제 강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아주 멋지게 또 설명도 해주고 강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. 하여튼 우리 황창규 전 회장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. 훌륭하신 분입니다.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. 이 교신 여기까지 할게요.